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강 후 약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반 뉴욕 증시는 경기지표 부진에도 3대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장 초반에 그 영향을 받기도 하다가 기관의 매도가 커지면서 지수도 함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럴 때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1시 20분부터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 종목 매수하고 싶다 혹은 이 종목 팔고 싶다 고민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02-3153-1619번으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화요일 오후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황 중계석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시황으로 여러분의 오후장 전략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이내 하락 반전했습니다. 전일 대비 8포인트 하락한 198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980선도 조금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은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7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300억 원 정도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1680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점검 받아볼게요. 예, 시장이 좀 약보합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 좀 마감을 했었죠. 근데 웃긴 거는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축소 이 부분들이 다시 또 잦아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은요. 네.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출주들이 일단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강보합세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 수출주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내수 쪽 섹터나 유틸리티 섹터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여전히 조선 쪽과 화학, 정유 쪽 섹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네. 삼성전자가 좀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고점권역이 다 왔다라는 부분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지금 현재 1980포인트 부분인데요. 많이 빠져야 1940포인트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네. 현대차나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일단 여전히 경기 민감 섹터와 그다음에 수출주도 위주로 좀 돼 있다라는 부분들.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LG전자, SK이노베이션, KT 이런 종목군들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매도 관점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 유틸리티 섹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라면 복합정제 마진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쪽에서 IT 종목에서의 업종에서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71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도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9포인트, 10포인트 정도 하락한 560.35, 560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은 닷새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580억 원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42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나흘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에 따른 차익 매도로 보여지는데 조정 과정을 어떻게 보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많이 올라간 섹터 종목군들 이런 흐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에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파라다이스라든가 파트론, 다음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 매도가 좀 출회되고 있고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군들,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시가 힘이 약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중에서 일단 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지금 현재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힘은 더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말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장중 내내 매도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추 장 매도 이후에 그 장 마감 이후에 매도 규모를 좀 축소를 시켜놓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매수로 전환을 해주는지 지금 현재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장 마감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이 상승에 따른 피로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과 순매도 종목도 궁금한데요. 예,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요, 네. 셀트리온이라든가 오스테미플란트, 로엔, 인트테크,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들이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겠는요, 서울반도체라든가 SM, 안국약품, 게임빌, SK 브로드밴드 이런 종목군들이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들이 안국약품이 어떤 재료로 인해서 상한가의 흐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잠시 후에 제약 바이오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요.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내린 1127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달러 엔 환율 하락과 또 글로벌 달러의 약세로 인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원 40전 급락한 1121원 6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120원 선도 현재는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번 점검을 받아볼게요. 예, 일단 원달러 환율이 1121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보다 엔화가 더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은 백엔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출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다소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큰 물량 부담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환율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조용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6월도 시작이 됐고 이제 이 거래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4일인데요. 본격적인 6월 코스피와 코스닥 전망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또 움직임을 봐야 할까요? 예, 우선 거래소 종목군들, 거래소 시장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따져보게 된다면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현재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와 함께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그려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유난히 코스피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번 6월달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 증시로의 일단 글로벌 유동성의 쏠림이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뱅가드 펀드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일단 뱅가드 펀드의 매물이 80% 이상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8일 장마감 이후에 매각한 주요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이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가 큰 출렁거림 없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올해 초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출회가 됐었지만 5월 달에서는 매수로 좀 전환해주는 모습들, 뱅가드 펀드 부분들의 이 매도 압박을 이겨내고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분들은 다른 어느 외국인 주체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일단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추이인데요. 일단은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직 100을 넘어서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네.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생 아우, 또 아우인 코스닥도 한번 전망을 받아봐야 될 텐데 6월 장세 보이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좀 조정받는 장세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 6월달 시장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박스권역의 돌파 이후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 기준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거래일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째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올 한 해 동안 누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말경부터 매도 이후에 매도 물량을 급격히 다시 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아직까지 이탈은 할 수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래소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라면 네. 2분기에 대한 추정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도 마찬가지로 더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예상 실적이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의 밴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560포인트 선에서 600포인트 선, 이 밴드로 일단 6월 한 달 지수 밴드를 놓고서 보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60선에선 더 빠지지 않을 것이고 좀 상단으로 본다면 600까지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조선업종의 빅3주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조선주가 오랜만에 좀 네.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오랜만이 아니라 바닥권역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신흥 구간을 이용해서 다른 섹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선가 상승이나 상선 업황에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이런 그 기사거리와 함께 좀 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2분기에 대한 실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빅3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요. 이들 주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주현도 그런데 조선 업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다고요. 좀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리포트를 좀 보게 된다면요. 2분기 실적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네. 상장사 중에 4분의 3 이상이 IT와 자동차 쪽에 쏠려 있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그 가중치를 보게 된다면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비주류 섹터 같은 경우라면 실적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바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적 확인은 꼭 체크해 하셔야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이제 IT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또 제약과 바이오주로 넘어가는 순환매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 특징주로 제약 바이오 가지고 나오셨는데 셀트리온과 젠백스는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순환 구도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특히 한 부분들을 또 보게 된다면 젠백스가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실패를 하면서 일단 악성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바이오와 제약 쪽 섹터들도 동반적으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격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섣불리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시간을 좀 갖고 여유 있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이한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종근당이라든가 한미약품 그리고 젠백스와 휴원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종근당과 한미약품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에 진출한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젠백스와 휴원스 같은 종목군들, 젠백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로 인해서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휴원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젠백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 6월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는데 오늘장,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후장 먼저 거래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와 변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부분 섹터들은 좀 숨고르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약보합세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음봉에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일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습니다. 연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560포인트를 장중에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단기 매수 관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규로 매수를 하거나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굳이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오장 전략을 한번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증시탄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분석해서 날카롭게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6월에 접어들면서 하반기 주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다양한 시장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6월의 키포인트 크게 봤을 때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월말에 있을 미국의 FOMC, 또 중국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지난 5월 돌이켜보면 미국의 출구 전략 가능성과 일본 증시의 급락, 그리고 외국인의 컴백 등으로 숨가쁜 장세를 연출했는데 과연 6월은 어떤 흐름 보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에준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5월의 마지막 주 외국인의 기환 예고되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6월 우리 시장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구간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선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말까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시장에서 5,757억 정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5월 달에는
4월까지는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5월 달에는 이제 7,585억을 순매수하면서 수급 변화가 좀 감지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 6월 달 들어서 지금 소폭 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세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여지면서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으로 매수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수치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각 개별 국가를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본다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 기업 실적이 2분기 때도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닐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전기전자나 자동차 업종 이런 경기 민감주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어떤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업종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낙폭과대 종목들로 이제 매수세가 좀 확산되는 모습을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수급 확인이 좀 필수적일 것 같고요. 향후 6월달에 이제 그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험 만기 이제 쿼터로 위칭 데이가 있는데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포지션을 집중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 5월의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출구 전략 논의이기도 했습니다. 버네키 의장이 하반기 중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말에서 이슈가 됐었는데 간밤에는 비둘기파였던 로카트 연준 총재도 이 조기 축소의 무게를 좀 뒀더라고요. 과연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 논의가 본격화될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는 미국 내 그 경제 유명 인사들이 툭툭 내던지는 그런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언급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그 미국 소비나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더 이상 그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지금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분간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이럴 위험보다는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일본,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인한 국채 선매도 성격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개별 국가들별로 재정 문제 확산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바 외국 각국 정부에서 그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일부 시장에서 이제 국채 매입을 하는 그런 이제 국채 매입 시장 개입을 시작을 했죠. 미국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을 통해서 단기 국채를 꾸준하게 매입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입 수준을 축소한다는 것은 쉽게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5월달 PMI 지수가 49를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지표 발표에도 시장은 오히려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쉽지 않았다라고 확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라던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아주 각인될 만한 그런 지표 발표가 없기 때문에 향후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어떤 명분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야 지금 글로벌 양적 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한 국가 중에 하나인데 사실 ECB라던가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풍선이 점점 팽창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늘로 조금만 구멍을 내더라도 풍선이 순식간에 박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좀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한쪽에라도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어떤 한쪽에서라도 이런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을 그런 우려가 있지만은 당장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당장 액션 플랜을 실행하기에는 실업률이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7.5%, 고용률이 지금 60% 상당히 저조한 그런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양적 완화 축소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기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는 언젠가는 축소를 하거나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이제 더 이상 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변수는 유럽입니다. 지난달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낮추면서 이번 달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죠. 이번 주 후반에 결정이 될 텐데 금리 인하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죠.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유럽이 긴축보다는 성장 쪽에 무게를 실어두고 있는 분위기인데 유럽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까지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ECB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낮춰간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이제 기타 국가들의 이제 정책 기조를 좀 쫓아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는 ECB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따라서 어떤 뭐 ECB가 주도가 된 어떤 글로벌 그 성장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을 이끌어간다라기보다는 그 지속적인 어떤 주변 국가들,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이제 선진국 주변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을 좀 쫓아가는 기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그 유로존 화두가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긴축에서 이제 긴축 및 구조조정에서 성장으로의 스탠스 변화의 조짐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ECB에서는 기준금리를 지금 최저치를 인하한 이후에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양적 완화 추가 정책보다는 만약에 양적 완화 추가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영내 은행들의 초과 지급금 준비 금리를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현재는 지금 한 제로 금리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한다던가 내지는 이제 그 부실화된 은행의 이제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그런 ABS 채권을 매입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이제 약간 좀 변형된 형태의 어떤 양적 완화 추가 정책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AB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의 부실 자산을 담보한 유동 자산 채권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매입한다는 것은 지금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여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유럽 내 어떤 중소기업들의 대출을 추가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직접적인 기준금리 인하 못지않은 어떤 기업들의 그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서의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현재 그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가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48.3으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나타냈고요. 이는 예비치 47.8 그리고 4월 달에 지표였던 46.7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유럽 경기도 느리지만은 점차 그 회복하는 그런 조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좀 낮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변화된 어떤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나올 수 있다. 뭐 ABS 매입이라던가 초과 지급금 준비금에 대한 금리를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당장 ECB에서 중앙은행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방향보다는 각각 은행들의 어떤 그 대출 여력을 높여주는 그런 정책들로 방향을 조금 바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도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경제 지표도 하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 상징시가 오늘도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방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당장 네.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6월 4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중공업 주도의 중국 경제 회복이 부진하면서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아시아 각국의 제조업 업황도 동반해서 부진하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 전망 및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전체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영국의 HSBC 은행이 집계하는 아시아 각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기준치가 50 이상이면은 이제 확장 국면 그리고 50 이하면은 위축 국면을 의미하는데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이 5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PMI 지수가 4월 달에 50.4 겨우 50을 유지를 했었는데 5월 달에 49.2로 하락을 했고요. 아울러서 지금 그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PMI가 50.6에서 50.8로 뭐 개선된 것은 좀 의미가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국 내부의 조건이 계속해서 좀 나빠짐에 따라서 제조업 활동이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PMI 지수가 51에서 50.1로 간신히 50을 넘은 수준이고 대만의 PMI도 50.7에서 47.1로 크게 하락했고요. 인도네시아는 50을 넘긴 했지만은 뭐 베트남 지수 같은 경우에는 51에서 48.8로 크게 좀 빠지면서 아시아 전반적으로 경제 전망은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중국 그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도 회복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완연하게 지금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뭐 언론이라던가 어떤 경제 리더들이 없는 그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 양적 완화
뭐 내지는 양적 완화 축소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명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중국의 어떤 뭐 경제적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외 여건의 이제 그 경기 회복이게 되겠죠. 이런 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6월의 주요 변수를 점검해 봤는데 끝으로 6월의 투자 전략,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습니다. 뱅가드 물량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접어들면서 외국인의 매수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유망 업종과 접근 포인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뱅가드 벤치마크 교체와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5월 말까지 한 80%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요. 완료일은 7월 3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달에 막판 물량 쏟아내기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4월 말 기준으로 원화 환산 뱅가드 자산이 한 84조였고 한국 시장 포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7% 정도라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물량은 약 한 2조 4천억 정도 매물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남은 매물이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면 5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5,968억, 현대차가 지금 1,177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 밖에도 잔존 매물 부담이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삼성생명, 뭐 SK텔레콤, 신한지주, 포스코, KB금융, LG,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롯데쇼핑, NHN, 현대중공업 등이 약 한 250억에서 1,000억 사이 잔존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6월달 들어서 이거래일째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벤치마크 교체 대상인 6개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 뱅가드의 6개 해외 주식형 펀드 중에서 한국 주식을 또 매입해야 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약 한 7,500억 정도 매입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5월달에 외국인들이 7,575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진 게 아닌가.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뱅가드 쪽 주식형 펀드에서 한국 시장을 매입할 뭐 그런 일은 뭐 없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은 어떤 업종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지에 대해서 수급만으로 결정하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ECB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정부 지금 아베노믹스, 일본의 아베 씨가 더 이상 공격적인 엔저 정책을 펼치기 어려워질 거라는 가정하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 상당히 좋죠. 이런 쪽으로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제네시스 완전히 풀체인지 모델 지금 나오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신차 효과가 계속 기대가 되고요. 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는 뭐 경기 민감주들, 즉 자동차를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아무래도 이제 휴가 가기 전에 자동차 정비를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시장의 버팀목 내지는 이제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단기 재료로 생각이 되고요. 업종을 좀 슬림화해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절적 성수기 진입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전자 부품 쪽으로 그리고 스마트 기기 부품 쪽으로 좀 축소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증식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증식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조금만 더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저희가 단독 취재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책임있게 상담해드리고자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책임질 전문가는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태근 팀장님의 상담을 받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1차 매수가가 22,000원, 2차 매수가가 24,000원, 평균 단가가 23,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유 기간은 한 1년 정도였네요.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인데요. 매수가가 27,700원, 현재 보유 기간도 한 5개월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 매수가가 34,600원, 역시 보유 기간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 매수가가 97,900원, 보유 기간은 한 2년 6개월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분께서 전화 연결 원치 않으셔서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팀장님, 네. 일단은 좀 IT 쪽에 집중된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IT네요. 예. 일단은 좀 한 종목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파트론하고 자화전자를 좀 묶어서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순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파트론하고 자화전자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으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파트론, 자화전자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만 알고 있지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 모듈 계략도라고 해서 어떤 부품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모듈하고 렌즈하고 그다음에 홀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밑에 그 기판 같은 거는 PCB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 모듈 PCB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PCB는 대덕 GDS에서 현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덕 GDS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지금 요게 많이 팔려서 지금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파트론이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 카메라 렌즈하고 홀더하고 이 합친 게 카메라 모듈인데 이걸 만드는 게 파트론이고요. 그리고 네. 자화전자는 이 카메라 렌즈하고 홀더 사이에 들어가는 자동 초점 장치를 만드는 게 자화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두 회사를 왜 제가 묶어서 보여드리는지 이제 이유가 되시죠. 둘 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파트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자화전자,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코렌, 디지털 옵틱, 그리고 캠시스, 요 카메라 모듈 회사를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일단 파트론부터 차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상증자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22,000원에서 26,000원에서 현재 박스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자화전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6,000원에서 29,000원 정도 묶여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다른 카메라 모듈들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22,000원에서 지금 현재 25,000원 묶여있죠. 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죠. 그렇다면은 카메라 모듈의 대장주가 누굽니까? 파트론이죠. 파트론이 꺾이면 다른 카메라 모듈도 동반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코렌, 자화전자, 디지털 옵틱, 캠시스, 그리고 파트론 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은 다 지금 현재는 똑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세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다 어때요?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부터는 고점에 대한 의심을 살짝은 이제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다른 종목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컴투스한 종목인데 자, 잘 보세요. 이 종목도 많이 오르고 난 이후에 보세요. 주가가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자, 6만 원 하고요. 그리고 7만 원 사이에 주가가 묶여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뒤로 밀려버리고 하락 전환해버리죠. 지금 파트론하고 자화전자는 컴투스의 작년 10월달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이 패턴을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트론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무상증자가 하고 난 이후에 가격대 22,000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조금 전에 컴투스와 마찬가지로 박스권 하단 이탈로 해서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2,000원을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반등을 주더라도 26,000원 뚫기는 제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컴투스 같은 어떤 사례를 똑같이 가져간다면요. 그리고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죠. 26,000원에서 지금 29,000원 정도 주가가 묶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9,000원과 하단 26,000원 사이를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현재 이 두 종목 다 박스권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네. 파트론과 자화전자는 목표가 손절가 잘 설정하셔가지고 좀 전에 컴투스 말씀드렸죠. 컴투스 차트 보시면서 컴투스 작년, 그러니까 2012년 10월 차트 보시면서 좀 동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트론과 자화전자 어떤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매도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반도체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서울반도체는 요거는 아무래도 이번 주봉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긴 차트로 좀 볼 건데 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서울반도체가 잘 보세요. 2011년 초반기부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버렸죠. 그리고 주가가 못 올라갔죠. 왜일까요?
요 회사 같은 경우는 TV 쪽하고 그리고 조명 쪽에 LED가 상당히 특화가 되는데 이쪽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고 어닝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LED 조명 쪽에 가격이 싸지게 되면서 보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죠. 그렇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 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어땠습니까? 좋았었죠. 왜? LED 조명 쪽의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종목은 딴 거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종목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중기적으로 먼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때문에 조금 요 종목도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가격 조정은 충분히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다시 주가는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전 좀 높게 잡았어요. 중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38,600원을 좀 뚫어야 되겠지만은 38,600원을 뚫게 된다면은 중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현재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45,000원 좀 높게 잡았고요. 45,000원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인 38,500원에 1차 목표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절가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자 최근에 31,000원에서 지금 이제 상승 출발을 했죠. 그렇다면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31,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봉 차트로 봤을 때 31,5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추세는 그대로 유효하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시적인 가격 조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 상승하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상승 그리고 하락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반복이 31,500원에선 멈춰야 된다. 이걸 좀 네. 명심하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잘 좀 설정을 하시고요. 자, 삼성전기는 좀 계륵 같은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실적 때문에 절대 안 움직입니다. 실적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제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사진 좀 치워주시고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이때 당시에 삼성전기 LED가 먼저 반영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났습니다. 네. 자, 이때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기 내에서 어떤 사업이 부각이 됐냐에 따라서 올라갔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예요. 이때 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스마트폰 부품 전환 어떠한 상당히 큰 메리트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6만 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11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은 자, 잘 보세요. 2009년하고 2011년하고 올라갔던 이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사업 내에서 부각이 됐던 것들이 매출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죠. 삼성전기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섹터 내에서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되냐에 따라서 이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9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 묶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2009년대 LED 그리고 2011년, 12년대 부각이 있었던 스마트폰과 같이 부각되는 사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일단 좀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가를 보시면은 자, 9만 원 가면은 지지하죠. 그리고 잘 보세요. 위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11만 원 가면 장을 받죠. 방향성 없이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점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박스권 중단해서 사셔가지고 조금 애매한데 요 종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 당연히 11만 원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손절가는 96,500원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6,500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9만 원 부분에 접근하게 된다면 지지받고 반등을 줄 때 추격 매수가 아니라 추적 매수 하신 다음에 따라가신다면은 박스권 전략 1차적으로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는 마지막으로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트론과 자화전자는 조금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중기 보유 그리고 삼성전기 박스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린다면은 파트론 자화전자 같은 게 좀 중복이 되잖아요. 카메라 모듈.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쪽으로 좀 압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어떤 반도체라든지 LCD 들어가실 때는 어떤 그 섹터 내에서 똑같은 종목 들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 탑픽되는 종목만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현금 비중이 10% 정도 되시던데 현금 비중은 제가 볼 때 한 30% 좀 있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조정받을 때 현금이 없는 게 상당히 아쉽죠.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 30%는 좀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카메라 모듈이 조금 꺾일지 안 꺾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모듈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은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조금 대안이 될 만한 섹터는 아무래도 게임이란지 그리고 반도체, LCD 쪽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크게 좀 섹터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마 우리 시청자님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좀 도움 말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바로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화곡동에 사는 김인숙인데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에이블 자, CNC를 네. 제가 58,000원 들고 했거든요. 58,000원이요? 100%. 네, 그것도 왜냐하면 100%. 많이 이제 이렇게 가격이 아, 이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본 게 이제 급직감 보이셔가지고 계속 네.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 그게 급락 코스피- 나올 때 그때 들어가신 거세요, 시청자님? 예. 5월 8일 수요일 날. 예, 그때쯤 냈을 거예요. 한 달 네. 거의 돼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비중도 100%시고 또 손실이 좀 많으셔서 더 네.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예. 그 코스피 100에 들어가는 좋은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네. 이거 정말 털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예. 이상해가지고 네,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팀장님, 에이블 CNC 비중도 100%시래요. 어떻게 할까요? 참 지금 음. 상승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통화하면 되나요? 네네네. 통화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승 좀 많이 빠졌네요. 네, 엄청 많이 정말. 빠졌어요. 이게 참 저가 매수에 어떻게 본다면은 장점이 아니라 이건 어떤 그 단점에 조금 돼버린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중요한- 그랬어요. 네, 그렇죠. 많이 빠져 생각되었는데 더 빠져버리니까 저가 네. 매수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도 좀 드시죠. 네. 예, 다음부터는 조금만 조심을 하시자고요. 자,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떻게 빠져나갈까가 좀 중요할 것 같죠.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에이블 CNC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네. 좀 아실까요? 아니 중역 되시는 분이 이제 한꺼번에 팔았더라고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부장인가 뭐 되는 사람이 자기 주식을 다 팔았더라고요 그거를.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 상점이 있는 거 그거 한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 그렇죠.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네. 좀 더 간결하게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네. 단순하게 실적이에요. 그죠? 예. 자, 명동 가면 중국 사람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일본 쪽하고 일본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명동 와서 가장 많이 사는 게 뭡니까? 화장품 제일 많이 사죠. 예. 근데 화장품 제일 많이 사는데 이 에이블 CNC 자회사 제품을 상당히 많이 썼었죠.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좀 많이 사고 그 다음에 중국 관광객 많이 몰렸는데 이게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거 이제 반영 다 돼버리고 실적 조금 흔들리니까 주가 완전 황창증 빠져버리죠. 네. 자, 이 얘기 속에서 에이블 CNC가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답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실적이 다시 돌아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요 종목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네.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돌아서줘야 요건 네. 돌아서줄 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요 실적 좀 같이 볼게요. 자, 요거 실적이 지금 보시면은 1분기 때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때 한 150억 정도 나오던 실적이 17억밖에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0분 1토막 나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또 그래도 계속 잘 나간다고 얘기고. 그렇죠. 이제는 중국 예. 관광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는 진출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익을 내냐 못 내냐 그게 더 중요해요. 예. 맞죠? 자,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 1분기 때 영업이 17억 나왔는데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 떨어진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면은 실적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잘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주봉 차트인데, 자, 9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가죠. 네. 이게 주봉 차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5만 원에서 4만 3,800원 어때요? 빠진 네, 속도가 완만해지죠. 예. 그러면은 이게 한 4만 원까지 더 빠진다 그래도 네. 이게 이제는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죠.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약오르죠. 그쵸?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이제부터는 이미 빠져버렸어요. 빠진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냉정해져야 돼요.
자, 네.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까?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보셔야 될 게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그 얘기 나오면 안 빠지겠죠. 네. 예,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4만 원까지 아. 빠지더라도.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엔 한 10만 원에서 이거 한 4만 원까지 빠지면 60% 빠졌거든요. 예, 그래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4만 원까지 빠지면 많이 빠지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빠지더라도 하반기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쵸. 예, 예. 팔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팔고 나서 올라가 버리니까 약 올라서 못 짜요. 그죠?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일단은 그 대신에 요거는 4만 원 이상 이제부터는 나와야 될 게 제가 하반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가 예. 상담을 한번 더 받으세요. 일단 4만 원까지는 제가 4만 원은 이탈 안 할 거라 지금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4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답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4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고 어차피 4만 3천 원에 파나 4만 원에 파나 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9만 원에서 샀는데 6만 원에 팔면은 그거 진짜 크게 보이지만 네. 4만 3천에서 4만 원 별 차이 안 나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일단 4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서 나오면 갖고 가는 거고요. 예. 안 나오면 그때 가서 팔아도 안 늦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 갖고 계시고 계시다가 4만 원까지 빠지면 제가 화요일 목요일에 나오거든요. 예.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아, 예, 그러겠게요. 네, 예. 열정적으로 상담해 주셨네요. 시청자님, 예.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게임빌 살펴보겠습니다. 게임빌 매수하신 가격대가 122,880원, 비중 30%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게임빌 이분께서는 오늘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예요. 3%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 시간 너무 빨리 잡아서 이건 그 전화 상담은 제외하고 좀 빨리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게임빌 같은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갖고 가세요. 갖고 가시는데 오늘 3% 빠지잖아요. 뭐 어떻게 빠질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 얼마나 빠집니까? 코스닥 지수 오늘 상당히 많이 빠지거든요. 네. 자,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오늘까지 빠지면 오늘도 1.7% 빠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 흔들리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게임빌 시장이 흔들려서 빠지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버틸 필요가 있는데, 자, 12만 7천 원이라고 하셨죠. 12만 7천 원 하셨는데, 요거는 일단은 자, 밴드 좀 짧게 길게 잡아드릴게요. 이건 11만 원 안 깨지면 그냥 갖고 가세요. 요거는 요 종목은 지금 현재 중국 쪽에 그리고 중국, 동남아, 남미, 유럽 쪽에 게임 진출 소식이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 더 이상 더 안 빠지면 분명히 반등 줄 겁니다. 요거는 그리고 자, 긴 차트 볼게요. 지금 현재 9만 원 지지받고 지금 올리고 있는 그림이죠. 네. 누가 보다도 그러니까 일봉 차트 보지 마시고 주봉, 월봉 차트 보세요. 요거는 11만 원까지는 일단 버티시고요. 만약 11만 원 깨지면은 그때 가서 팔까 좀 고민해 보시고 11만 원까지는 일단 버티시고 일단 보유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게임을 보유하신 분은 좀 잘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골프존과 NHN 두 종목인데요. 9823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먼저 골프존 매수하신 가격대가 73,000원, 그리고 NHN이 30만 6천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비중 모두 10%이고요. 좀 두 종목 모두 손실이 있어서 좀 네.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일단은 골프존 같은 의견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골프존은 일단 요거는 매도 의견 좀 드리고요. 그리고 NHN은 일단 갖고 계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골프존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이제 5월 달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자, 이때 당시에 시장을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쪽에 올라갔지만은 코스피 네. 쪽 보게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간 게 네. 아니고 업종 순환매죠.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 종목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지는 종목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요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랐다가 요 75,000원 제가 보기엔 뚫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73,000원 매수하셨는데 자, 매수가까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깝고요. 아깝기 네. 때문에 요 종목은 일단 제가 매도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NHN은 요거는 그 라인 그 부분인데 제가 예전에 라인 그 NHN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안 좋게 봤는데 이게 라인 쪽에서 해외 매출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 시장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데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유를 하시되 네. 자, 29만 원이 일단은 깨지면은 손절을 하세요.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네. 제가 보기엔 만약에 29만 원이 깨진다면은 장기 평선 확인하고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29만 원을 지켜준다면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 그게 네. 아니라 29만 원이 깨진다면은 매도를 하셨다가 제가 보기엔 27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에 지지받는 거 보고 다시 매수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NH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세 번째 전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문자 상담부터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아,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오래 기다리셨죠? 고맙습니다. 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팀장님. 제가요. 네, 아바코를 7,770원에 10% 갖고 있고요. 예, 아바코 그리고 GS. GS는 1차 매수가 89,000원에 10%, 2차 네. 매수를 55,800원에 10%를 갖고 있어요. 예. 근데 2차 매수한 걸 매도를 해야 될까? 그렇지는 합산해서 또 가격이 저기 할 때까지 좀 가지고 가야 되나? 그게 네. 궁금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네. 아바코하고 GS 좀 손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꼼꼼하게 상담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바코부터 볼까요? 아니면 GS부터 볼까요? 아바코부터 봐주세요. 네, 예. 자, 아바코 이거 참 안 올라가죠? 네, 오래 갖고 있었어요. 네. 2년 정도 들고 있었나 봐요. 두 네, 가지가. 참 안 올라가죠. 자, 그 최근에 LCD 장비 업체들하고 반도체 올라가죠. 네네. 근데 요 종목 못 올라가죠. 네. 그 회사들하고 예를 들게요. DMS, 두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 그리고 신성 FA, 그리고 AP 시스템 SFA 이런 회사들 있죠. 네네. 그런 회사들 있고 가지고 계신 아바코 요 차이점이 뭘까요? 실적이 좀 나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DMS도 실적 1분기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뭐냐면은 네. 아바코는 LG 디스플레이밖에 납품을 안 해요. 아, 네. 방금 말씀드린 SFA, AP 시스템 이런 AP 시스템 그리고 비아트론도 네, LG 네. 쪽이죠. 근데 네, 올라가잖아요. 네. 이쪽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냐 안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아바코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조금 아바코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전망은 LG 디스플레이만 보면 상당히 좋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이유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OLED 쪽에서 OLED 그 패널 쪽이 아니라 LED 조명 쪽으로 부각되죠. 네네. 그리고 똑같은 분야인데 LED가 아니라 LCD가 부각이 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바코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갖고 계시다가 조금 전에 그 봤던 주성 엔지니어 이런 회사들 있죠. 네. 그것처럼 못 올라가면 그때 가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갖고 계세요. 네. 갖고 계시다가 요거는 최종적으로는 못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 손절가를 6,650원하고 그리고 목표가를 짜게 8,000원 잡아둘게요. 그러니까 8,000원 돌파 못하면은 계속 8,000원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런 흐름이면은 그냥 종목 교체 하세요. 그때 가서는 그냥. 아, 8,000원이면 저는 그러면 수익 나고 나오고서 한데 거기까지도 저는 생각 안 해보고 7,500원만 가도 매도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8,000원 돌파 못하면은 다른 네. 종목 가면은 다른 종목 그냥 교체하세요. 아, 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8,000원을요, 목표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될까요? 8,000원 하면은 지금 시장이 바로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안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지지부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괜찮아질 때 올라가는데 그때 못 올라가면 그때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GS는. 네, 네. 요거는 일단 갖고 계세요. 시장 코스피 빠진데도 이거 1.4% 올라가죠. 네네. 요거는 민자발전소 때문에 지금 안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갖고 계시고 네. 요거는 지금 매수가 대비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네네. 손절가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64,000원까지 목표가가 아니라 반등 목표치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도 준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갖고 계시고 62,000원에서 64,000원 정도 사이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아, 그러면요. 예. 지금 1차, 2차 매수를 하면 제가 69,000원이고요. 매수 단가가요. 네. 2차만 매수한 건 55,800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그걸 1차, 2차 매도가를 다 들고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2차 매수한 걸 그때 가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네.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시고 그 사신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사신 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네. 올라가냐가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62,000원에서 64,000원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시자고요. 만약에 네, 그럼 예. 네, 시청자님 죄송하지만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네. 내일 다시 한번 연락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기만 여쭤볼게요. 그럼 64,000원이 가려면 기간이 얼마나 길까요? 그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이거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 네. 요거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숨가쁘게 네. 달려왔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후장 포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